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 새롭게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새롭게 자리를 해주시게 됐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건강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방 지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서 청취자분, 시청자분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진행해 주실 강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이 동반된 목의 통증이 있을 때는 턱관절을 치료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면 비대칭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안면은 얼굴이란 뜻이니까 얼굴이 비대칭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안면 비대칭 말 그대로 안면의 좌우가 비대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얼굴의 좌우가 다르다. 그래서 좌측 얼굴과 우측 상태가 대칭 상태여야 되는데 비대칭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네. 좌우 턱선이 다르거나 좌우 콧구멍의 크기가 짝짝이거나 앞에서 봤을 때 콧대가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그다음에 눈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술이 웃을 때 말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짝짝이는 귀의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의 통증과 안면 비대칭이 얼핏 좀 생각하기에는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얼굴의 좌우 비대칭 상태가 이 목의 통증과 연관이 있나요? 네. 안면 비대칭이 왜 목과 연관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들은 안면 비대칭이 반드시 나타나 있는 목의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분들은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겁니다. 목이 오랫동안 심하게 아픈데 잘 안 낫는 분들, 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목이 잘 안 낫는 분들은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거고, 목이 항상 뻣뻣하시고 땡기는데 또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것이고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잘 안 낫는 분, 목 디스크 수술 후에도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목 디스크에 협착증이 있는 분,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목이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인 분,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반드시 목이 휘어 있고요. 안면의 좌우가 비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목의 협착증, 일자목, 거북목 상태인 분들은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 정도로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불편한 증상들도 더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목에 통증이 있으면서 안면 비대칭이 동반되신 분들은 증상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목뿐만 아니고 다른 부위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아프면서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 뒷목이 아프면서 혈압이 높은 분들, 뒷목이 아프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뒷목이 아프면서 어지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이 아프면서 오십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 항상 침침하고 눈이 피로하시다는 분들이 있고 눈물이 흐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있고요. 청량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 재채기, 콧물, 코막힘처럼 알러지성 비염이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서 목의 통증과 동반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 많고 팔과 손이 저린 게 나타나시는 목 통증이 있으면서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원장님 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우리 이 사람의 목이 받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이 목 위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목 위에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 목 앞에는 사람의 얼굴과 머리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제 골격 해부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우리 목은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의 마디로 경추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머리 바로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은 경추 1번과 2번입니다. 그 목뼈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경추 1번과 2번이 받치고 있는데 이 경추 1번과 2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반지가 있고 경추 1번이 반지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경추 2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지에 손가락이 껴진 모양으로 생겨 있고 이 위에 머리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면적이긴 한데 네.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1, 2번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형상은 마치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반지가 공을 받치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반지가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은 위에 있는 공도 기울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목뼈 1번이 기울어지면 머리가 기울어진다.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머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비대칭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경추 1, 2번이 기울어지면 머리도 기울어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이렇게 또 보면서 들으니까 더 네. 잘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목뼈 제일 위에 있는 경추 1번과 2번이 머리의 중심을 잡는 거군요. 예. 결과로 목뼈가 기울어지면 당연히 머리도 기울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목의 통증으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여기저기서 이제 치료해도 잘 안 낫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목뼈가 반드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든 왼쪽으로 기울어 있든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두개골의 위치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뼈가 기울어지니까 목뼈가 받쳐 있는 머리뼈도 동시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목뼈가 기울어지면서 머리뼈가 기울어질 때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목뼈와 두개골을 조절해주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목뼈와 머리 두개골을 동시에 조절해준다.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게 뭔가요, 원장님? 예, 그 목뼈와 머리뼈 사이에서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목뼈의 위치도 조절해주고 네. 머리뼈의 위치도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턱관절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턱관절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 두개골과 목뼈 모양의 이 엑스레이를 일단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TV를 보신 분들은 이제 보이실 텐데 네네. 이 두개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 앞쪽으로 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턱관절은 경추 1, 2번하고 엑스레이 상으로 바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뼈가 휘신 분들은 두개골도 휘는 거고요. 두개골이 휘다 보니까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턱관절도 휘게 되고 네. 그리고 경추 1, 2번과 같이 붙어 있는 턱관절도 경추가 휘게 되면 또 턱관절도 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두개골, 목뼈, 그리고 그 중간에 턱관절. 그래서 이 세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는 턱관절이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잘 했을 때 잘 안 낫는 이유가요. 네. 턱관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아,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것은 두개골의 좌우가 틀어졌다는 것이고요.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것은 턱관절의 좌우가 틀어졌기 때문에 턱선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이 아프다고 목만 이렇게 치료했을 때 턱관절과 두개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좋아지지 않고 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치료하는 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턱관절이 되는 것이고 턱관절의 위치를 조정해주면 목뼈도 제 위치로 가고 두개골도 제 위치로 가기 때문에 네.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턱관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에 통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분들은 그 이유가 결국은 턱관절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런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턱관절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목 통증이 있으면서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의 좀 치료 사례 있을까요? 네. 이 방송을 이제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네.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37세 장거리 고속버스 운전 기사님의 치료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3년도에 이 원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방특구 건강상담소에서 턱관절과 경추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을 동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신 기사님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2014년 6월 달에 이제 처음 내원하셔서 9월까지 3개월을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 처음 내원 시 증상 이제 살펴보면요. 고속버스 장거리 운항을 하시는 기사님이시기 때문에 뒷목이 항상 운전할 때마다 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턱이 항상 아프고
입을 벌릴 때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턱이 아프고 소리 나면서 뒷목이 아프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하시면서 항상 고역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서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이 기사님 역시 만성 피로가 있고요. 눈이 항상 피곤하고 온몸에 전신 근육 통증이 있고 머리 뒷골이 항상 띵한 두통과 이런 만성 피로감을 달고 살았는데 이 기사님이 운전을 하신 날하고 그 다음 날은 휴무일 이렇게 격일로 장거리 운행을 하셨는데 운전을 하신 다음 날은 오전 내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로와 근육통, 뒷목 통증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척추에 충격이 오면서 본인의 척추가 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역시 한쪽으로 척추가 휘어 있었고 경추 역시 휘어 있고 두개골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턱관절은 전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 명확하게 네.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치료했는데 뒷목 통증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이 틀어져 있을 때 턱관절을 건드리지 않고 목만 치료했을 경우는 잘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턱관절을 조정해 줘야지 뒷목과 두개골과 턱관절 삼위일체로 그쵸. 제 위치를 찾으면서 좋아지는 것인데 턱관절을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기사님은 낫지 않고 계속 고생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치료받으러 오시기 전에 몸 상태가 낫지 않아서 거울을 아침에 본인이 찬찬히 한번 살펴보셨는데 턱의 좌우가 틀어져 있다는 걸 본인이 발견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턱관절이 틀어지면 목이 안 좋아진다는 내용을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방송을 보시고 아 내가 턱관절이 원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오셨던 건데 2014년 6월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 턱관절의 장치를 이제 두 가지로 제작을 합니다. 밤에 끼는 수면용 턱관절 장치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낮에 운전하실 때 끼는 음향식 균형 맞춤 장치를 제작해서 운전하실 때 착용하면서요. 주 1회에서 2회 한의원에 내원하시면서 제가 직접 상부경추 1, 2번을 교정해 드리고 흉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흉추, 등뼈를 잡아드리는 흉추 교정 그리고 좌우 골반을 잡아드린 치료하면서 칵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척추 전신 이완 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와 함께 침 치료와 부항 치료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주 1, 2회 받으면서 3개월을 하니까 네. 치료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목의 통증이 사라지고 전신 피로감도 없어지고 뒷골 땡기면서 두통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항상 눈물 나고 피곤했던 게 없어지니까 운전하실 때 장거리 고속버스 운전하실 때 훨씬 편해지신 거죠. 그리고 운전하신 다음날 휴무일에 아침에 못 일어났었는데 치료 한 달 지난 시점부터는 운전한 다음날도 아침에 정상 시각에 정상적으로 기상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기사님의 사례를 보면은요, 턱관절만 건드리면은 몇 년 동안 낫지 않았던 목 통증과 만성 피로, 두통, 눈의 피로, 전신 근육통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건데 턱관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턱관절이 원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의 그 치료 과정과 기록은요, 제 블로그에 2014년 9월 24일에 자세히 좀 올려져 있으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이 동반된 목의 통증, 턱관절로 치료한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의 통증이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턱관절 치료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